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의료원의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권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 중에서도 부인종양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인종양 중에서 양성 부인과 질환, 악성 부인과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의료원 산부인과 황우연입니다. 부인종양 전공하고 있고 비뇨생식기학과 양성 부인종양 질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난소암과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인암이긴 하지만 발생하는 위치나 원인, 특성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난소암은 여성의 난자를 생성하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에서 발생하는 암으로서 난소는 복강 내 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암이 발생하더라도 초반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소화 불량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 등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난소암은 침묵의 암 또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난소암 환자는 대부분이 3기 이상의 진행성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제일 아래 질과 연결된 자궁의 입구에 생기는 암으로서 경관계에 의한 HPV 간염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HPV 바이러스가 자궁경부 세포에 간염한다고 해서 바로 침유성 암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전암 병변인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거쳐서 암으로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고, 난소암과 달리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별검사법인 자궁경부 세포검사나 HPV 테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사만 잘 받는다면 조기에 진단하여 비교적 쉽게 완치가 가능한 암이 되겠습니다. 부인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몇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이나 평소보다 빠른 포만감이 있는 경우에는 난소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질출혈, 특히나 폐경 후의 출혈이라든지 관계 후의 출혈이 있다면 초기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의 조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골반이나 복부에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만 잘하면 부인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암의 종류에 따라 조기 진단의 가능성은 크게 다릅니다.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표준화된 조기 진단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검진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CA125 암표지자 혈액 검사만으로는 초기 난소암을 정확히 구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잘 되는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라든지 HPV 검사를 통해 전암 단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자 개별 맞춤형 치료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의 병기, 조직학적 타입, 나이, 전신 상태, 향후 임신 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초기에 진단됐다고 한다면 수술적으로 광범위 전자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이며, 가입력 보존을 원한다면 종양의 위치, 크기, 조직학적 타입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자궁경부 부분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진행된 국소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방사선, 항암 동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보다 조금 더 진행된 진행성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전신 화학항암요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난소암의 경우에는 3기 이상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진행성암으로 진단되긴 하지만 1차적으로 수술적 종양 감축술을 통하여 복강 내 종양을 최대한 절제를 하고 2차적으로 보조 항암요법을 통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1차 술적 치료와 2차 보조 항암요법을 시행한 이후에 환자 유전자 테스트를 통해서 BRCA 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다면 표적 치료제인 파프 이니비터를 적용 가능하며 파프 이니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저하되는 것이 검증되어 과거보다 난소암의 치료 성적은 확연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인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 자궁을 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라든지 병기 그리고 환자분의 나이와 임신 계획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수술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처럼 병변이 자궁이 중심이 되는 암에서는 자궁 절제가 기본이 되는 치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자궁 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적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초기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자궁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 병변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쪽 난소만 잘라내고 자궁을 보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치료 이후의 결혼, 임신, 출산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가입력과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치료 옵션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전에 난자나 배아 보존 같은 것도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암 중 가장 예후가 나쁜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예방적 난간 절제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은 실제로는 난소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난간에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난소암의 조직학적 타입 중 가장 예후가 불량한 고등급 장애성 난소암의 경우에는 난간의 선모세포에서 암 전 단계 세포인 스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스틱이 난간에서 난소로 전이하여 난소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임신 계획이 완료된 환자에서 부인과 수술이 계획된 경우에는 난간에 병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방적으로 난간을 절제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난간 절제술은 난소를 절제하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북미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예방적 난간 절제술이 표준 권고사항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관련된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꼭 봐야 되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부인암 등은 보통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욱이나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암의 경우에는 초기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초기암은 비교적 쉽게 완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은 아플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궁암 국가검진을 이제 주기적으로 잘 받았는데 왜 암이 생긴 건가요? 라는 말입니다. 먼저 국가검진에서 시행하는 자궁암 검사는 자궁 경부암을 대상으로 한 검사라는 점입니다. 이 검사는 자궁 경부암을 조기에 검사하기 위한 것이지 난소암이나 자궁 내막암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궁 경부암도 역시나 매년 검진을 받더라도 검사 시점 사이에 암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병변의 위치라든지 조직학적 유형에 따라서 발견이 어려운 종류도 존재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할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광의 상태라든지 복벽의 두께 또는 장내 가스 상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난소나 자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난소암 초기에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검사와 함께 자궁과 난소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질초음파 검사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